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재미있게 보내보자고요. 정신없이 살아가도 그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도 찾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이 무료하지가 않아 삶이 좀 무료하거든. 가만히 있으면은 저도 가만히 있으니까 어느 때는 막 우울증 올 것 같아요. 막 우울증 같은 게.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막 움직이는 거야. 이것저것도 하고 산에도 돌아다니고 뛰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막 청소도 해보고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바쁘게 살아요. 빨래도 해야겠고 요리도 해야 하고 일석십이조 거의 막 멀티플레이어로 이렇게 활동을 합니다. 또 영상도 또 찍어야 하고 영상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4년 동안 지금 주구장창 떠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영상도 거의 한 10,000개 정도 이상 넘을 겁니다. 제 영상 한 3,000개 정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천만쌤 팬으로서 찐팬으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인증하냐? 제가 다 여러분의 그 댓글에다 다 이렇게 좋아요 눌러줍니다. 저도 그 좋아요 개수를 보면 알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만쌤한테 하트 몇 개 받았는지 다 나옵니다. 한 3,000개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하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 생깁니다. 천만쌤이 여러분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항상 떠들고 기도하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좀 기분 좋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회되면 천만쌤한테도 한 번씩 이제 커피 써주는 분도 있더라고. 요즘은 좀 조용하네 보니까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지 기회되면 언제든지 다른 건 몰라도 커피는 제한테 환영합니다. 누구든 반하게 만드는 12가지 매너가 있어요. 여러분 12가지 매너. 첫 번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여튼 우리 뒤통수 많이 치잖아요. 뒷담화 한다 그러는데 뒷담화를 하지 말자. 남이 차려준 음식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죠. 맛없니 뭐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항상 맛있게 먹어야지. 관여 안 할 일에 숟가락 얹지 않는다. 당연한 것 같고요.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초대받지 않으면 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의지. 그리고 책임 못 질 부탁은 분명하게 거절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관심을 구걸하지 않는다. 구걸할 필요가 없는데 어떤 분은 자꾸 구걸을 하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상태든 단정한 차림으로 만난다. 상대가 말할 때는 중간에 끊지 않는다. 그리고 대화를 나눌 때는 휴대폰을 보지 않는다. 근데 저도 가끔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휴대폰 보는 게 이게 아닌데. 그리고 함부로 상대의 외모를 평가하지 않고요. 그리고 교양 없고 쌍스러운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꺼리는 질문은 던지지 않는다. 던지지 않는다. 상대에게 그 폐를 끼치지 않고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그의 상황을 배려하는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선을 넘을 때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 또한 중요한 매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바랄 것 같은 것은 먼저 배려해주고 서로가 원치 않는 것에는 선을 넘지 않는 것, 이것이 매너의 제1원칙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말자 그런 겁니다. 선을 넘지 말자. 이게 참 힘든 건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고 매너 있게 젠틀하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과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해볼게요. 애플 소식도 있던데 요즘 애플이 이거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에서 뒤처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경쟁력을 현재 잃어가고 있던데 오랜 적수인 구글뿐 아니라 중국의 IT 대기업이죠. 바이두한테도 도움을 요청하면서 다급해하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성형 AI가 핵심 기능으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평가를 합니다. 애플도 마탱이가 갔어요. 지금 보면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니까 애플은 중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 등의 기계에 바이두의 AI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예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플하고 이 바이두의 협상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이 다른 중국 기업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플이 그 바이두와 협상을 벌인 것은 중국에서 이제 판매되는 애플 디바이스의 중국 현지 기업의 AI 모델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데, 중국에서는요, 그 AI 모델 출시 그 전에 사이버업 규제 당국의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가 봐요. 승인까지 받아야 하고.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지난해 8월에 도입을 했고, 이후로 40여 개의 생성형 AI 모델을 승인을 했어요. 이는 모두 중국 기업들이 개발한 AI 모델인데, 외국 개발자들이 만든 모델은 아직 승인받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오픈 AI의 챗 GPT,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등이 세계적인 AI 모델이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아직 사용되지는 못해요, 지금. 삼성전자도 갤럭시 S24의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하기 위해서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했는데, 중국에서는 그 바이두의 어니봇이 적용했어요. 어니봇. 이것을 적용을 했죠. 이 바이두의 어니봇은 중국 기업의 아주 중국 기업에서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어니봇. 대표적인 AI 모델이에요. 중국의 최대 포털 검색 엔진 기업인 바이두가 챗 GPT의 대항마로 내놓은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AI 분야에서는 뒤처지면 미래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평가에 직면한 그런 애플은 현재 생성형 AI의 전사적인 그런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자체 생성형 AI 모델 구축에 나섰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과 같은 그런 경쟁사에 비해서 경쟁력이 없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 있죠. 생성형 AI 경쟁에서 뒤처지다 보니 기업의 경쟁력도 추락을 했고, 올해 들어서 10% 넘는 주가 하락으로 시가총액이 약 3,300억 달러, 죄송합니다. 약 439조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1등 자리도 뺏겼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이러다 보니 애플은 최근에 자사 기기에 AI를 탑재하기 위해서 구글하고 오픈 AI 등하고 협의를 가졌는데, 애플이 구축한 자체 생성형 AI 기술 수준이 떨어지다 보니 결국 구글 등 경쟁사의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애플이 연례 개발자 회의에 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는 6월 전까지도 어떤 계약도 발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앞서서 팀쿡 애플 CEO는 지난 2월에 주주총회에서 생성형 AI가 그런 놀라운 돌파가 될 수 있다면서 상당한 투자를 이제 진행 중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 그래서 연내 AI가 놀라운 돌파가 될 수 있다면서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관련 계획을 좀 밝혔고요. 올해는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제품 전 라인업에 생성형 AI 도입을 시도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기술력 보강을 위해서 캐나다 AI 스타트업이죠, 다윈 AI를 인수를 했어요. 또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 애플카까지 포기를 했고, 2,000명에 달하는 직원을 AI 부서로 재배치합니다. 블룸버그에서 애플은 지난해 초부터 아이악스라는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테스트했는데, 애플의 이번 구글과의 협력은 애플이 AI 개발에 뭔가 뒤처지고 있다는 신호라는 시각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특히 스마트폰 시장이 AI판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코너에 몰린 분위기고, 삼성은 지난 1월에 자체 개발한 가우스하고 제미나이를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은 AI를 탑재한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한 바 있어요. 시장조사 업체에서 올해 전 세계에 출하되는 스마트폰의 22%가 AI폰이 될 거라고 하는데, 25년에는 AI폰 비중이 32%까지 증가할 거랍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애플은 구글뿐 아니라 이제 바이두의 AI 모델 탑재를 통해서 올해 들어 부진을 보이고 있고, 아이폰 판매 반등을 기대하는 눈치인데, 특히 중국에서는 올해 첫 6주 동안 중국 내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4%나 급감을 해서 비상이 걸렸고, 이에 팀쿡의 CEO도 오는 2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중국 발전 포럼에 참석하는 등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더라. 그래서 애플은 이 분야에서 후발주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른 업체들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혁신이 필요할 것이다. 애플의 강점은 다양한 기술에 대한 혁신적인 사용 사례와 같은 그런 킬러 앱을 소개하는 데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도 상당히 좀 똥출하고 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늦춰버리면은 애플한테도 상당히 좀 위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에 그 카메라 셔터 속도하고 영상의 그 선명도 향상 등 카메라 업데이트를 받았던 삼성전자 갤럭시 S24 그 울트라가 다음 달에 두 번째로 카메라 업데이트를 받을 거라고 하네요. IT 외체 폰 아레나가 23일이죠. 그 현지 IT 그 유명 팁스터예요.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의 전망을 인용해서 이같이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스 유니버스는 자신의 X를 통해서 4월에 그 화이트 밸런스하고 망원 이미지 품질과 관련해서 주요 카메라 업데이트가 예정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달에는 갤럭시 S24 울트라의 미성년자 모드 그리고 일부 최적화가 추가될 거라고 하네요. S24 울트라는 2억만 화소 메인 카메라, 1200만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죠. 그 두 개의 중 카메라 등 인상적인 카메라 사용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은 카메라 앱에서 특정 줌 배율에서 자동 노출을 고정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그 사진이 어둡게 찍힐 수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해당 문제를 수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도 향후 업데이트하면서 개선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좀 완벽함이 좀 약간 부족했던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보니까. 하여튼 뭐 흥미로운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그리고 삼성전자 여러분 투자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솔직히 돈 벌려고 투자를 하는 거지 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뭐 학위 따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졸업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삼성전자를 오래오래 투자하고 싶고 내 원하는 목표대로 가고 싶기 위해서 이렇게 멘탈 관리도 하고 삼성 관련된 소식도 듣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걸 놓치고 아니면 그거를 패스하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은 오래 못 버팁니다. 뭐 주식 투자가 뭐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뭐 1억이든 2억이든 10억이든 이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투자는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늘 내 돈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단기적으로 하면 힘들어요. 운 좋아서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잘 올라가서 맞출 수 있지만 떨어지기 시작하고 횡보를 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 극도의 그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급할 때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을 못 빼요. 그걸 못 팝니다. 그 사람이 손해보면은 그 사람이 미치거든. 뭐 써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맛있는 거 사 먹지도 못하고 돈이 삭제되는 그런 기분을 한번 겪어보십시오. 어떤가? 엄청나게 괴로울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내 자신이 내 멘탈이 그걸 견딜 수 있냐 없냐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여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선택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